그대는 혹시 평생 베풀고도 쓸쓸한 적이 있는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적이 있는가? 친구를 위해 애썼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외면당했던 적이 있는가? 그 순간 그대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가? 안심하라. 이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 모든 선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는 고통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그 원인을 알고 있다.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느냐. 그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정약용은 단언했다. 지나친 마음은 욕심이요. 욕심은 고통을 부른다. 문제는 그대가 베푼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대가 기대한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기대가 많으면 서운함도 많다. 기대를 버려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 지난 영상 왜 나는 늘 서운할까 편에서 우리는 왜 기대가 생기는지를 살펴보았고 원인을 알았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오늘은 어떻게를 배울 것이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다. 복잡하지도 않다. 그대가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대는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기대를 내려놓는 핵심 기술 3가지를 먼저 알려주겠다. 함께 실행해보자. 기대를 줄이는 것은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니다.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그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첫째, 기준을 내가 통제 가능한 것으로 옮겨라. 기대가 고통인 이유는 그것이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주 전화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는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보이는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도리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지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라. 2줄만 그으면 된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대를 적어라. 오른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적어라. 예를 들어 왼쪽,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오른쪽, 내가 먼저 자식에게 연락할 수 있다. 다 적었는가? 이제 왼쪽은 찢어서 버려라. 오른쪽만 남겨라. 단 1분이면 끝난다. 하지만 이 1분이 그대의 마음을 바꾼다. 이것이 기대를 줄이는 첫 번째 기술이다. 둘째, 기대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라. 지금 그대가 기대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 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야 한다. 적었는가? 이제 이 기준을 절반으로 줄여보라.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감사하다. 친구가 생일을 잊어도 괜찮다. 보이는가? 기준을 낮추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지혜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은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단 10초면 된다. 하지만 이 10초가 그대의 하루를 바꾼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라.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하지 않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준다면 그것이 선물처럼 느껴진다. 6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도 21일만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된다. 그대에게는 21일이 있다. 이것이 기대를 줄이는 두 번째 기술이다. 셋째, 받은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 인간의 뇌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자식이 10번 중 9번 전화했는데 한 번 안 한 것만 기억한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은혜는 적어도 기억하고 허물은 커도 덜어라.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라. 작은 노트를 준비하라. 1,000원짜리 공책이면 충분하다. 매일 저녁 오늘 받은 것 딱 3가지를 적어라. 자식이 문자를 보냈다. 배우자가 웃으며 인사했다. 날씨가 좋았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괜찮다. 그것이 정상이다. 21일만 계속하면 뇌가 바뀌기 시작한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3개월 후 그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라. 수백 개의 작은 은혜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았구나. 이것이 기대를 줄이는 3번째 기술이다. 기억하라. 이 3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오늘부터 당장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라. 그러면 기대는 서서히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다음은 기대를 명확히 소통하는 법 2가지를 알아보겠다. 기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대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면 충족될 리 없다. 그러니 말하라. 하지만 요구가 아니라 부탁의 형식으로 말하라. 첫째, 부탁형 문장을 사용하라. 잘못된 말. 당신은 나한테 전화를 더 자주 해야 해. 친구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이런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 가끔 전화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지금 내가 좀 힘든데 혹시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보이는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다. 앞으로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하라. 나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느낀다. 혹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장은 3가지를 동시에 한다. 내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고 부담을 줄인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괜찮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이 기대를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라. 막연한 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런 말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신 구체적으로 말하라.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들어주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 일주일에 1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주면 나는 많이 안심돼. 구체적일수록 상대방은 행동하기 쉽다. 지금 그대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 하나를 떠올려보라. 떠올렸는가? 그리고 이렇게 변환하라.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에서 일주일에 1번 정도 같이 산책하면 좋겠어로 관심을 가져줘 에서 내가 힘들 때 괜찮아라고 물어봐 주면 고마워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해가 줄어들고 관계가 편안해진다. 상대방은 그대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가 아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것이 기대를 소통하는 2번째 방법이다. 다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작게 베푸는 법 2가지를 알아보겠다. 정약용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있다. 크게 베풀면 보답을 전제로 하고 작게 베풀면 기쁨을 전제로 한다. 크게 베풀면 자연히 큰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작게 베풀면 기대도 작아진다. 첫째, 내 여력의 범위 안에서만 베풀어라. 무리하지 마라. 그대의 시간, 에너지, 돈을 과하게 쓰지 마라. 이 정도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야라고 느껴지는 선에서 멈춰라. 그 이상은 베풀미 아니라 희생이다. 희생은 반드시 보답을 기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한다. 그대에게 100만 원이 있고 생활에 지장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렇다면 30만 원만 주어라. 그대가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다. 100만 원을 무리해서 주면 기대가 생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이 고마워해야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폭발한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이것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가?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어라. 미안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베풀림이 가능하다. 그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대는 현명한 것이다. 이것이 작게 베푸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둘째, 베푼 후에는 잊어라. 베푼 것을 계속 기억하면 그것이 기대로 변한다. 내가 저번에 도와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기대가 생긴 것이다. 베풀었으면 깨끗이 잊어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물이 흘러가듯 베풀고 바람이 스쳐가듯 잊어라. 베푼 것을 적지 마라. 대신 받은 것만 기록하라.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 적어라. 이렇게 하면 뇌가 서서히 바뀐다. 나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받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뀐다. 그러면 기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이 작게 베푸는 두 번째 방법이다. 기억하라. 작게 베풀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크게 베풀면 보답을 기대하게 된다. 작게 베풀면 행동 자체가 기쁨이 된다. 마지막, 정약용의 결론으로 마음을 정리하라. 정약용은 평생 마음을 연구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마음은 줄일수록 맑아진다. 바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그대가 베푸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베풀 때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오늘부터 달라져 보라.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이미 평생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우자와 살며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대는 이미 강한 사람이다. 단지 그 강함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쓰면 된다.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대가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그것이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관계는 자연히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정약용이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대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그대는 해낼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